이 영업권을 다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잘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 비용들이 작게는 2, 3천만 원에 의료 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강연 중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법인 전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법인 컨설팅 전문가 하정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좀 각종 세금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법인 전환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인 전환하면 정말 절세가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법인 전환하시고 절세가 되는 것을 느껴서 이제 좋아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고요. 진작 할 걸 그런 분도 꽤 많으십니다, 사실. 네. 그럼 이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뭐 대표적인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금 문제겠죠. 네네.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다 보니 기타 소득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미루다가 나중에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가장 높겠죠.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는 세율 구간이 많게는 45% 구간까지 그쵸. 되어 있는데 반해서 법인세는 요번 1%씩 떨어져서 네. 또 사실 9%, 19%면 네. 충분히 될 수 있으니 그렇죠. 본인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떨굴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채무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책임 문제에서 조금 개인 사업자보다 자유롭죠.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그죠. 법인은 본인이 출자한 주주라면 아니면 정관상의 규정을 정해서 임원도 그 책임을 규정할 수 있으니 네. 좀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면 법인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네. 충분히 그 이상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신용도가 높아지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는 건 결국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한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요. 그 자산의 규모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네. 더 큰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때 주주가 본인 혼자가 아닌 가족들까지 되어 있다면 자산을 분산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법인을 전환하는 게 꼭 무조건 전환하는 게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법인을 전환해야 되는 회사,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대표적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득도 많고 네. 임대소득도 있고 기타 이자소득도 많으신 그 대표님의 경우는 소득 세목을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법인 전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성실신고 확인제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일정 수입 이상의 네.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이제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신고 내역을 확인받아서 신고하라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건 결국은 법인 전환을 하라는 의미와도 상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 개인 사업자분 중에 세금을 많이 내는 대표님들은 기장하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으로부터 법인 전환하라는 권고를 꽤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귀찮아서 못하실 뿐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회사라면 근데 거기에 포함해서 부동산도 있고 자산이 꽤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땐 사실 세금 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회사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정책 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 또는 회사의 규모가 점프업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네네.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요새 정부 들어서 법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아진 만큼 네. 그걸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 법인 전환 사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이 가업승계가 필요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법인 전환을 좀 고려하는데 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개업사업자는? 그렇습니다. 네.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해야 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제도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10억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10%로 증여세를 거의 다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인 전환에 굉장히 주요한 요소가 됐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특히 네. 자산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검토를 해보시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회사입니다. 제약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네. 당기순이익이 이제 세금 신고를 했을 때 한 3, 4억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시다 보니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로 자녀 법인을 만든 지 한 1년 정도 된 회사가 있었고요. 부모님이 20%씩 그리고 나머지 30%를 자녀분들이 소유하는 방식의 법인을 설립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자녀 2명이서. 물론 영업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아직 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자녀 법인에 법인을 전환하는 그 개인 사업자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드렸어요. 그 사업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네. 그 회사가 갖게 되는 이익을 그동안은 대표님 혼자서 세금을 내고 소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제 향후에 얻게 될 소득과 세금을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분이서 함께 나눠 가지게 되는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상당히 절감되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됐죠. 자기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자녀 법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양도를 해서 가업승계의 효과도 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또 하나 사례를 보니까 이익이 많아 소득세가 부담되는 개인 사업자의 전환인데 영업권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화성에 있는 그 정육 관련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가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영업권을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그 회사가 한 3억 8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영업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고 세금도 꽤 많이 내는 회사였었죠. 네네. 그때 법인을 설립해서 전환하면서 그 3억 8천을 영업권을 네. 받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찌됐건 60% 비용 처리를 하고 그렇죠. 당장 이듬해에는 종합소득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지게는 되지만 그렇죠. 향후에 있게 될 법인에서 있게 된 비용 처리를 5년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3억 8천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대표님이 영업권을 받는 거를 좀 주저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동종업종에 있었던 옆에 회사 대표님이 이 영업권을 다 받질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채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잘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부채 계정에 있던 대표님의 가수금을 네. 출자 전환한다면 그렇죠. 순수 자본으로 키울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몰라서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이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 자산들이 많다라고 생각돼서 네. 그걸 개인 사업자로 계속 끌고 갔을 때는 나중에 세금, 상속 증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 현물 출자 방식이란 포괄 양수도를 이용해서 법인 전환할 것을 권해드려요. 물론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 네. 75% 정도의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 4분의 1 정도 세금에 중과되거나 아니면 중과되지 않으니 그걸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간평을 받거나 법무, 세무에 관련된 네. 비용들이 작게는 2, 3천만 원에서 그렇죠.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산이 몇십억씩 그래서 된다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용이 처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있게 될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들을 따져본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보니까 이게 별도로 경영지원 법인을 설립한 사례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아, 병원에서요? 네. 뭐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동네 병원 이상의 약간 잘 되고 있는 병원이라면 매출액이 2, 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내야 될 세금도 작게는 3, 4억에서 7, 8억씩 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동네 병원 아니고서는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네. 외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회사는 한 3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치과병원이었는데 네. SNS나 아니면 기타 그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셨습니다. 아, 사모님. 심지어는 그 보험 청구권에 관련된 다른 병원에 대한 컨설팅과 그 대신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병원 업무 말고도 별도로 경영을 지원하는 법인이다라고 해서 법인을 별도로 세울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사모님께서 받고 있는 급여가 월 2천만 원이 넘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의 충분한 마케팅과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 되시는 의사 선생님도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별도로 마케팅, 홍보, 행정 업무, 네. 그리고 각종 그 의료기구에 대한 구매, 그리고 뭐 청소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의료 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이익을 나눌 수가 있겠죠. 분산을 한다는 매출도 거네요.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영지원 법인을 지금 설립해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모님이 여기서는 경영지원법인의 대표격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대표이사를 하실 거고요. 네.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주분산을 좀 통할 필요도 있겠네요. 뭐 자식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좀 줄 수 있고 네. 대표 원장님도 좀 가질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에게 지분을 좀 더 줄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적정한 선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병원도 그럼 너도 나도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실질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한때 경영지원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던 뭐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을 때 그냥 집에 계시는 사모님을 대표이사를 놓고 명의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경영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병원에서 만들고 예를 들어 뭐 피부과라면 연고라든가 피부와 같이 관련된 생산하는 상품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법인 영역으로 돌려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실질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세금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세금이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 가족 주주 구성, 네. 배당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강연을 주로 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네네. 그 유튜브 활동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 수입이 꽤 많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그동안은 세금만 많이 내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쭤본 게 지분을 혹시 가족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균등하게 25%씩 나누고 배당을 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다행히도 그 대표님은 굉장히 동의를 하셨던 거죠. 네. 이유는 지금 해외에서 자녀들이 유학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의 배당을 통해서 자녀에게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소득으로부터 그 미처분이자금 쌓이는 것을 막고자 원했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100%를 약 25%씩 증여세를 좀 내고라도 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배당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송금을 어떻게 하느냐. 법인 통장에서 은행에 있는 요건에 맞춘 서류를 준비가 되고 직접 자녀 통장으로 해외 송금을 해주는 것도 배당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분이 네. 있으니까. 네, 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만 준비가 되고 네. 법무 서류가 준비된다면 문제가 없게 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혼자 하시다가 네. 법인을 전환할 때 균등하게 25%씩 자녀도 하고 나중에 배당으로 해서 자금 출처도 만들어준 그런 경우라고. 이 회사는 개인 사업자를 하나 놔둔 채로 네. 법인을 별도로 했어요. 전환인에서 새로 또 설립을 한 거네요. 네, 왜냐하면 강연 중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그 지불을 받아야만 하는 조건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예, 두 가지를 그래서 혼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매출은 그 법인으로 하고. 그렇죠. 계산서를 끊어서 법인 처리를 하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겠네요. 특히 네. 강연 쪽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법인 회사들이 개인 사업자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네, 개인 그런 사업자도 적당히 좀 잘 활용하면 법인하고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가 많은 만큼 전환하는 방법이나 상황도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땐 임원 구성이나 자본금 그리고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향후에 이익금을 환원해 올 때 세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증여세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 본다면 조금 상담을 받아보면서 진행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같이 고민하면 네, 자신에게 맞는 더 현명한 법인 전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